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서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이 나서야 한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에서도 이 민간 참여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제기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건설업 관련 규제부터가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참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궁금하시거나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목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목요일 3시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이 방송은 여러분들의 방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질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저희 답변을 통해서 좀 파헤쳐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고민이 없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좀 심각한 고민, 그렇지 않은 고민, 또 고민의 종류도 굉장히 좀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뭘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부터 해서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게 된다면 누구 명의를 하느냐, 팔 때는 어떤 세금에 대한 절세 방법은 없느냐,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지금 벌써 한 18년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례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 상담을 해 오신다면 바로 증문즉답으로, 이 방송은 생방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문즉답으로 여러분들한테 해결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 해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방송 보시다가 바로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상담 놓치셨거나 조금 더 길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프라인 자리 한번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 네, 세미나입니다. 값진 시간이죠. 사실 방송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이렇게 TV를 보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로 올린 걸 쉽게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 세미나는 직접 와야 된단 말이죠. 세미나를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나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뭐 그렇게 공론화 시킬 만한 내용보다도 꼭 뭐 시크릿하다보다도 꼭 세미나를 통해서 오신 분들만이 알아야지만 값진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좀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일단 부동산 시장 흐름부터 해서 지금 이제 뭐 모아타운 예정지 소액 투자라고 돼 있는데 그것처럼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또 얼마 투자를 해야 될지, 또 얼마 기간 동안 해야 될지라는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또한 가져오신다고 그러면 세미나를 통해서 속 시원히 풀어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단 날씨도 뭐 쌀쌀하긴 한데 그렇게 예년처럼 엄청나게 추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 삼아 여러분들이 일석이조, 저는 일석삼조, 일석사조 그 이상을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서 여러분들 시간으로 적극 세미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슈 이야기부터 나눠보고 또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최근에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요, 기간이 굉장히 긴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대폭 축소가 단축이 되면서 완공이 된 곳이 있다고 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이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이라고 하는데요. 가로주택 사업 정비 사업을 준공을 하고 지금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바로 5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5년이라는 숫자가 저는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된 건가요? 자, 뭐 꿈의 5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재개발 작은 규모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라는 게 있을 텐데 5년에 사업 시작해서부터 5년에 입주를 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초기 단계를 굉장히 조금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공사 기간만 뭐 한 2년 안쪽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데 자, 일단은 이제 이런 그 세대수가 작긴 합니다. 66세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냥 일반 빌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파트로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 진행하는 어떤 그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법에서 진행하는 행위가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다세대, 연립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주택법에서 진행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부터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진행할 때마다 일단 주택법에 준용을 해서 이렇게 짓습니다. 좀 차이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주차 대수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즉 아파트와 다세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일단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파트가 주차 확보를 제대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세대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한다면 전 세대가 주차 한 대씩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많이는 줘야 되고 주차 대수를 다 확보할 수 있다면 좀 큰 평형의 다세대만 질 텐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소득층이라든지 1, 2인 가구를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 대수라는 부분이 좀 아파트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일정 부지에 져서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라고 짓는 부분하고요. 또 구역을 이렇게 정해서 뭐 여러 세대가 존재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허물고 새로이 아파트로 짓는 거 하고라고 한다면은 이런 단일로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냥 일반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는 부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겁니다. 지금처럼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봤을 때 사업 부분은 또 틀리게 작용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소규모 재개발도 있어요. 소규모 재개발이라는 부분인데 보통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재개발 방식과 이런 가로주택 정비에 대한 사업의 모법이 틀려요. 여기는 도정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여기는 소규모 정비, 특례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도 자체가 아예 틀린 부분이고 사업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 구간, 구역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이 구역을 싹 밀어서 새로이 도로를 놓고 개발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구역의 재개발 같은 것보다 좀 대규모 재개발, 뉴타운이 여기에 이제 해당될 텐데 이런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간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소규모로 한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냐면 이렇게 길들이 놓여져 잘 정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 블록 단위 자체가 좀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재개발은 아까 기반시설을 다 허물고 저기 한다 그러는데 기반시설 도로를 놔둔 상태에서 개발한다. 그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절차 단계가 시작부터 재개발하고는 차원이 틀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개발 방식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다수를 차지하겠냐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재개발일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 기본적으로 뉴타운 재개발, 즉
굉장히 도로 사정도 안 좋고 굉장히 좀 노후돼서 여기는 꼭 사람도 이렇게 제대로 다니기도 힘들 정도라고 하는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다 재개발이 됐거나 재개발이 될 예정에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돼 있는 강남을 필두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도로는 양호한데 이제는 건물이 좀 노후됐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즉 다수의 면적이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단순 가로주택 사업만 진행한다고 그랬을 때 사업 속도는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여기처럼 뭐 전체 구역 지정이나 이런 거 없이 요 블록 단위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5년이 충분히 걸리고도 그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장점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서 진행한다. 이게 모아타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필요한,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곧 모아타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재개발 현장에 대한 어떤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거나 좀 확대해서 이런 모아타운 안에서 가로주택 사업 하는 거를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형 모아주택을 사업을 이름을 모아주택을 하는 거예요. 그 관리 지역이라는 거는 모아타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확실한 구분을 갖고 있는 일반 시청자들은 없지만 앞으로 추세는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아예 안 가질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세대 수는 작지만 주차 확보에 의해서 아파트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하철역하고 가깝거나 위치가 좋다. 그리고 인근에 추가적인 개발이 예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또 좋을 수가 없겠다. 저는 아파트 가치 상승이라는 건 지역적으로는 우선한다고는 하지만은 아파트 단지가 커야지만 또 많은 상승 기대 가치라는 게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거 대안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아파트는 살고 싶었는데 좀 저비용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지역 안에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모아타운에 있는 거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로는 괜찮지만 건물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면 이제 그게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재개발처럼 구역 지정 등과 같은 절차 단계가 완전히 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확 단축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말씀을 주시면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서울에 아무래도 재개발이 이런 정비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진행되는 모아타운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중에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또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석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나에게 맞는 전략은 어떤 게 좋을까요? 또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궁금증 있어요 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 인사이트들 한번 또 교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 이슈 이야기 나눠보는 동안 또 많은 분들 연락 주셨습니다. 전화 연결로 한번 상담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그 충정로에 있는 디오빌이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네. 네, 실평수는 9평 정도 되고, 예. 그 전세는 한 2억 정도고요. 네. 월세는 한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8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네.
네, 근데 매매 금액은 한 2억 1천에서 2억 3천 정도 합니다. 네, 남편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데 사무실 자꾸 옮겨 다녀야 돼서 예. 이번에는 안 옮겨도 되는, 이제 매수하면 안 옮겨도 될 것 같아서 네. 여기를 한번 매수하면 어떨까 고민 중인데요. 네. 근데 그 인근에 신축 오피스텔이 조금 들어서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네. 그래도 사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진짜 고민이 되시겠네요. 일단 매수를 고민을 하시는 건데 인근에 이제 신축이 들어온다면은 당연히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에게 전화 네. 정말 잘 주셨고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충정로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 네. 방송하고 있는 여기 우리 팍스형제 TV의 이 방송국이 이 충정로역 근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근처에 일이기 때문에 아주 좀, 예, 좀 남다르네요. 어쨌든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이제 요지는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실로 쓰시긴 할 텐데, 이제 옮겨 다니는 게 싫고 하니까 요거를 살까 말까를 네. 고민을 하는데, 네. 요거를 사게 됐을 경우에 혹시 떨어지진 않을까, 네. 이런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자, 일단은 그 충정로역이 이제 그 2호선하고 5호선 이제 더블 역사권이에요. 근데 이제 2호선 지하철역하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출구 바로 있는 게 네. 디오빌인데 2006년에 입주를 했어요. 한 450세대 되는 그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우려하시는 게 요 근처에 또 오피스텔이 새거가 좀 들어올 예정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새 거에 밀려서 경쟁력이 약해지니까 혹시라도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이신 거고, 근데 그 전세 금액이 대략 한 2억인 거고 매입 금액은 2억 1천에서 2억 3천 정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전세금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뭐 왠지 모르게 안전할 것 같지만 전세 금액이 받쳐져 있으니까 네. 네. 그래도 좀 불안하다 이런 측면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일단 아까 1000에 85 정도의 월세라고 했는데 매매 금액을 환산하면 대략 한 5% 정도의 수익은 나와요. 자, 제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매입을 해도 괜찮다예요. 네, 사도 괜찮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정된 땅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충정로역의 위치로 따졌을 때는 여기 그야말로 이제 종로 중구에 대한 중심 지역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여기도 마저도 사실은 도심권 안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네. 자, 보통 근데 이 종로, 이 중심부 쪽, 특히 이제 광화문 쪽으로 갔을 때 이 사무실 임대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요, 이쪽보다는 비싸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임대가도 약간 비싸지만 매매 금액도 비싸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네. 약간 좀 빠지긴 하는데 좀 오래되고 뭐 해서 좀 걱정이 되는 차에 연락을 주신 건데, 제가 왜 이거를 매입해도 괜찮냐라고 한다면 우선 오피스텔의 목적을 갖고 따진다고 한다면 주거냐 아니면 또는 사무실이냐 이런 거를 많이 따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로 많이 이용할 것이냐 또 사무실로 많이 할 것이냐의 이 갈림길에서 만약에 이 지역이 사무실로 많이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공실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주거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특히 이쪽 지역 같은 종로, 중구 이쪽 중심부권역 같은 경우는요, 그야말로 앞으로 새로이 나올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 탄생, 공급에 대한 확대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사무실이 많다라는 건 아까 임차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즉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보유한다 손 치더라도 월세를 놓고 갔을 때 내가 손해가 나지 않는 장점은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장점으로 따진다면 이 근처에는 사무실로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임차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는 안정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결국은 아까 85만 원, 1,085만 원이고 매매 금액이 2억 1천에서 2억 3천이라는 거는 크게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왜 침대도 안 흔들리는 침대가 뭐 좋다, 뭐 침대는 과학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과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가면 우선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위치도 중요하지만 수요 공급 논리상 이게 과연 버텨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부분이 있고요. 네. 설사 공급이 나온다 손 쳤을 때 여기에 새 오피스텔이 딴 하고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새 오피스텔이 과연 지금 시기에 땅을 매입해서 건축비 올라간 상승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과연 이거하고 매매금액이 임대금액이 비슷할 거냐라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걔는 걔대로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 딱 등장하는 게 3억이 넘어요. 네. 그리고 월세가 한 120만 원에서 130은 돼요. 그죠? 내가 80만 원을 했으니까. 그러면 네. 수치상으로 얼추 맞게 되는데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새 거 있으니까 새 거로 갈래. 그건 아파트 얘기예요. 얼죽신이라고 얼어 죽어도 신축으로 갈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는 특히 아파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행했던 지금도 뭐 유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렇게 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내가 이 사무실을 용도 자체가 주거는 새 아파트니까 새 거에 대한 어떤 그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좋은데 사무실이라고 새 거여서 좋기는 하지만 그죠? 내가 사무실을 쓰는 거는 결국은 내가 수익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경비를 줄이려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법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새 거가 왔다고 그래서 새 거로 자꾸 가려는 수요자가 많은 것보다도 얘는 얘대로 수요층이 있다면 나는 나대로 수요층이 버텨준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코 이 금액에 사도 아까 2억 초반대에 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계속해서 땅 집가 상승이라든지 이 공사비라든지 이런 건물 가치 여러 가지 가치가 올라갔을 때 생각한다면은 새 거부터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나도 뒤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법이에요. 희소 가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강남인데 내가 강남에 살고 싶어. 강남 새 아파트가 단지 듣고 한 게 너무 비싸. 그죠? 네. 근데 거기에 헌 게 있어. 근데 헌 것도 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죠? 근데 거기에 들을 수요자는 나는 꼭 여기에 있어야 돼. 라는 수요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헌 거래도 그 가치에 의해서 수요자들, 즉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로 들어가려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네. 제가 초기에 얘기했던 게 여기는 사무실로 쓰려는 수요자들이 많을 것이고 이 중심부 광화문보다도 싸기 때문에 일로 넘어오는 수요자도 있고 네. 새 거에 비해서 헌 거를 찾는 수요자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너지지 않는다예요. 흡사 얘가 조금만 막 벗어나가지고 조금 오피스텔의 위치가 조금 빠진다라고 네. 한다면 그건 좀 틀린 얘기예요. 아. 하지만 얘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대로 바운더리 자체가 중심권역에서 멀지 않다라는 네. 부분. 얘까지도 도심 속에 도심이라고 한다면 업무지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지구 내에 있는 이 정도 위치에서의 지금 오래됐다 손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사도 절대 가격이 무너질 염려는 안 하셔도 되니까 기분 좋게 그냥 남편분들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보통 이제 월세로 들어가느냐 금리가 높았을 때 낮았을 때 이걸 생각하면요. 금리가 높은 단계에서 매입을 했을 때 생각하면은 내가 그 월세 그러니까 월세 내는 게 더 싸기도 해요.
매매 금액보다. 그러니까 매매로 네. 샀을 때 이자보다. 이해되시겠죠? 아, 그렇죠. 근데 금리는 네, 내려갈 네.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네. 지나면서. 그렇게 아. 생각한다면 매입을 해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나쁜 불리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매입해도 된다고 남편분에게 좀 알려드리세요. 아시겠죠? 아, 네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이라서 살짝 걱정되긴 했는데 다행히 또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인근의 주변 지도와 함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질문 주신 부분 좀 잘 해결이 되셨으면 합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네. 궁금하실까요? 예, 그 아파트를 좀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네.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일성파크 아파트가 40평인데 예. 실내가 34평 아파트하고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동대문구 장안동에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이라고 25평인데 여기 신축이에요. 네. 네, 또 교통이 좀 여긴 불편하더라고요. 네. 둘 다 가격대는 10억대 정도인데 예. 어느 곳이 좋을지 좀 여쭤봅니다. 시세는 비슷하나 이 각각 또 장단점이 있네요. 그 네. 부분들을 감안하면서까지 어디가 더 괜찮을지 하나씩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고민 되시겠어요? 네, 자, 일단은 하나는 저는 이제 항상 그 아파트에 이제 동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네, 처음에 지금 얘기하는 고 있는 것은 그 광진구 네, 그 군자동을 군자동.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광진구라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주신 거는 동대문구예요. 그죠? 네, 네, 동대문구 장안동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자, 근데 입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조금 유리할 것 같아. 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좀 새 거야. 그죠? 네. 근데 교통이 얘가 좀 더 좋아. 얘는 지금 지하철이 근처에 있진 않아. 근데 네. 건물은 얘가 새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비교하기에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하니까 고민이 많겠어요. 아, 네. 근데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뭐부터 고민하냐는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이거 뭐냐면 네. 항상 그 사람들이 찾는 경로를 생각을 했을 때, 그죠? 아파트는 내가 여기 살고 싶어, 이거 사고 싶어 하는 아파트가 더 오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새 거냐 한 거부터냐 출발하진 않아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위치부터 출발해요. 항상.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어디 사느냐고 물어볼 때도 어디에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위치가 첫 번째 덕목이다. 아, 네, 두 번째가 위치하고 맞물리는 어떤 교통에 대한 편의성, 학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까지도 따라줘요. 그 다음 나중에 평가돼야 할 항목이 이거 신축이야, 이거 구축이야 이런 부분이 물론 비슷한 위치만 생각하면은 당연히 신축으로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네. 우선순위에서 위치를 먼저 두고 신축과 구축을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위치를 먼저 따지는 게 순서다. 네. 근데 지금 이 군자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2019년에 입주를 했어요. 장안동 같은 경우는. 이게 차이가 제법 많이 나요. 그죠? 네. 예. 자, 근데 입지적인 측면은 그래도 얘가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집을 사는 거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뭐냐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집을 하루 종일 나는 집에 있느냐, 그죠? 아니면 거의 집에서는 그냥 잠만 자고 보통 내가 일하러 나갔다가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잖아요. 네. 결국 일하는 데 있어서 뭐 그냥 출퇴근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좀 뭐 늦을 수도 야근해서 늦을 수도 있고 뭐 회식해서 늦을 수 있고 또 사람 만나서 늦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맨날 집에 계신 분들이 아닌 사회생활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분 측면에서 가족 단위가 다 그런 측면이 많다라고 한다면 위치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네요. 네. 자, 보세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군자동이라는 곳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광진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성파크라고 했고 여기가 이제 96년 입주를 했는데 한 350세대예요. 뭐 괜찮거든요. 어린이대공원에서도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뭐 한 7, 8분 안쪽으로 다가올 거고 여기처럼 7호선 라인이고 또 아니면 군자역 쪽으로까지 W역세권까지 가는데도 그리 멀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입지적인 측면에서 좋은데 과연 광진구에서 여기만큼 10억 정도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못 산다는 거죠. 왜? 네. 광진구 집값이 워낙 비싸야지. 네. 기본적으로는 한강변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그 보통 이제 아파트들이 한강변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자양동이라든지 구유동이라든지 광장동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요. 이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많이 비싸. 근데 그나마 위치는 좋은데 헌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에 그게 어디예요? 그나마 생큐한 거지. 자, 근데 또 하나 아까 그 장안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근데 장안동이 사실은 나쁘지는 않은데 교통이 전체적으로 좀 불편하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죠? 근데 네. 여기 지금 아파트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동대문 더 퍼스트 내시장이라는 아파트예요. 자, 이거는 2019년 입주 한 460세대 되는 아파트인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교통이 지금 불편한 건 사실인데 교통 계획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있긴 있어요. 저 위쪽으로 해서 이 면목선이 이 시내에서 청량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조금만 걸어가면 가능하겠는데 라고 하지만 일단은 얘가 지금 착공할 시기 면목선이 착공할 시기가 2028년 예정돼 있어요. 그마저도 온전히 돼야지만 되는 거고. 그럼 통상 좀 5, 6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24년이나 34년. 30. 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전까지 새 거로는 유지하되 교통은 불편한 상태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생활했을 때 불편함이 더 따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생활적인 측면에서 내가 재택근무를 하고 내가 집 나갈 일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은 얘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새 거고 뭐 어쨌든 뭐 주거 편의성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내 가족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 사회생활, 직장생활 쪽에 위주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남들이 내 집을 평가할 때, 즉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군자동에 있는 그런 좀 오래된 아파트라도 거기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면은 전용 면적이 좀 크게 이게 잘 빠진 데가 있고 안 빠진 데가 있어요. 거기는 좀 뭐 40평인데 전용 면적이 작아서 그냥 30평대 같긴 한데 어쨌든 평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용 면적 기준으로 그때 30평대 아파트가 그나마도 10억 정도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청자님이 그 사회생활, 직장생활 쪽에 치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아시겠어요? 네네, 정리가 되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잘 판단하시되 제 얘기를 네. 참고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집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재택근무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들 바쁘셔서 또 잠만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또 수요자 측면에서 입지적인 면에서도 이제 군자 쪽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요. 문자 만나보고 갈게요. 055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양 1동에 개발 예정지가 아닌 지역에 신축 다세대 주택 실투자금이 3억 원입니다.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대표님,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여부 좀 중요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자, 지금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자양 뭐 일동 얘기를 했는데 개발 지역은 아닌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 정도면은 개발지는 지금 이쪽 그 자양동 쪽에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뭐 자양 4동 신속통합계획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나머지 그 이렇게 모아타운 선정된 곳 선정하려는 곳도 다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 않은 자양 1동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자세하게 자양동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양동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널리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1동부터 4동까지 있어요. 자, 자양 1동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이쪽 자양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블록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양 2동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광주구 저쪽 새로 이사 갔죠? 저 이쪽하고 한강변 쪽 요 부분이 자양 2동, 이게 1동. 그리고 자양 3동은 저 더샵스타시티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촌이 많이 있는 곳. 요게 3동이에요. 그리고 자양 4동은 여기 아래쪽은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위쪽은 모아타운 뭐 지정하려다가 일단 무산된 곳이 있고 여기는 뭐 상권이 워낙 발달된 곳이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위치부터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 하는 건 결국은 이 근처에는 아파트 시세가 말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재개발 구역 중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건 인근 아파트 시세가 30평대를 기준으로 한 20억은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봤다면 이 근처에 아파트 지금 30평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26억에서 28억까지 지금 올라서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지역인 거는 분명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양동에 있는 그 개발지든 개발지가 아니든 이렇게 투자했을 때 과연 이거잖아요. 나중에 사업이 됐을 때 사업에 대한 이익을 봤을 때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우수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자, 근데 여기서 또 들여다봐야 할 게 뭐냐면 자, 과연 1동이니까 2동에 비해서 자양 2동은 한강변이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 근데 여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비싸. 올랐어요.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니까 동네에 물건도 사라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일단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 3억 갖고는 이쪽에는 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근데 3억인데 전에는 3억이 아니었죠. 뭐 1억 5천, 뭐 2억, 뭐 이 정도 선에서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조금 오르긴 했어도 많은 분들이 야 지금 올랐어 생각한 것보다. 그러면 저기 안 하는 게 나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좋은 지역일수록 나중에 얻어낼 수 있는 프리미엄 상승 여력은 기본적으로 10억이 넘어요. 근데 예전 가격보다 1억 넘었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런 좋은 지역이 아닌 다른 곳이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인력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 되고 여기는 많이 안 오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과연 사업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 자양동은 아까 1동, 2동, 3동, 4동을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3동은 아파트촌이에요. 3동 중에서 일부분은 재개발 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일반 빌라 하나를 살 수는 없어요. 빌라도 없고 사업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4동은 어떠냐? 여기는 신속통합지역이고 나머지는 사업하다가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 3, 4동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소액으로 빌라 투자가 불가능.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1동 아니면 2동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2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사업지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비싸. 그러면 1동만 남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1동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이거 한강변 아니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광진구 자양동이고요. 또 구역하고는 오히려 지하철로는 더 가까운 장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큰 장점은 뭐냐면요. 여기 중간에 자양 전통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형성돼 있다예요.
무슨 소리냐면 보통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에 상업과 어떤 주거와 이런 부분이 혼재됐으면 곳곳에 상업시설이 있는 부분이 많겠죠. 왜? 시장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당연히 사업지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시장 상인들이 그걸 동의를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인근의 나머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면면이 살펴보면은 상가들이 이렇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지로 형성이 돼 있어. 거기다가 단독 다가구주택으로만 많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다세대 연립 빌라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동의도 빠르게 될 것이고 노후도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근처 전체적으로 자양동 신축 빌라 많이 지은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기본적으로 자양 일동에 대한 가치가 지금 투자금 3억에서 나중에 올라갈 가치 상승 분이라고 따진다면 지금도 3억도 아직 싸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양동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나중엔요 자양동이 아닌 이제 군자동이라든지 다른 구이동이라든지 이런 쪽도 귀한 몸값이 될 게 뻔합니다. 왜 여기는 이제는 다 사업지가 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3억으로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자양동 특히 일동에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분이 높을 것이고 나중에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매입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개발 예정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고요. 일단 일동 외에 다른 동이 대부분 개발 예정지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의 주신 지역도 개발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니까요. 시청자님께서 신중하게 판단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그 동작구 그 신대방동 그 신대방 삼거리역 인근에 그 지역주택 조합에 관심이 있는데요. 네.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좀 가격이 싸서 네.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볼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뭔가 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예. 단점은 제가 잘 몰라서 그 단점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시니까 좀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네. 투자 전에 저에게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지역주택조합 이 신대방 삼거리 쪽 근처에 진행되는 게 있나 봐요. 네. 네, 근데 아마 좀 쏠깃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주택조합을 우선 지역주택조합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조합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건 재개발 방식인 거예요. 근데 네. 다른 곳에서 조합원을 모집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지역으로 조합이 결성이 돼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게 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지가 현찮으면 지역주택조합 모집이 안 되죠. 조합원 모집이. 그쵸? 그리고 네. 비싸면 모집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좋은 위치에 좋은 가격에 사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누구든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막상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외진 분들이 여기를 사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외진 분들이 사서 들어오는데 누가 하냐면 정비업체가 진행을 해요. 자,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조합 모집을 하고 여기를 사업을 진행하려고 막 저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 내 땅을 사겠다고? 그럼 하나 둘 파시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혹가다가는 이 지역 주택 조합 모집을 할 때 있어서 한 채 아파트 면적으로 이제 30평대 이하로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무주택 아닌 상태에서 지역주택 보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지 말고 물건은 파시는데 여기 지역주택 조합 원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면은 그래 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안에서도 실제로 이거를 팔기보다도 지역주택 조합원이 되면서 땅을 파는 조건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근데 이게 막 사업이 돼서 이제 너나도 나 팔래가 아니라 여기 뭐 사업 된다 하니까 나는 안 파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싸게 팔 리는 없을 거고, 그럼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입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 싸게 분양을 했는데 지금 매입 비용이 자꾸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나중에는 지역주택본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고, 문제는 이 안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반대가 심한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남아 있어야 되냐면 5% 이하로 돼 있어야 돼. 즉 95%는 매입을 해놓은 상태여야지 온전히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달랑 5%만 사업 나 안 팔래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 있고 50%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초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안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쉽게 성공하지 못한다. 특별하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상도동이라든지 성수동의 벨라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거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대한 자금이 들어갔어요. 예, 아주 특별한 자금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됐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이런 지주들한테 이거를 뭐 팔으라고 했을 때 이런 사업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러면 계약금 탈 때 신탁으로 넘어가서 안전해요. 신탁으로 정비업체 그 운영 비용 다 쓰게 될 수 있어요. 빼서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계약금 중도금까지 중간에 날리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님도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역주택조합은 95% 이상이 찬성이 돼야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분들은 아쉽게 저희가 지금 방송에 상담을 못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자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 자, 이렇게 또 많은 시청자분들 사연 듣고 해결 짓고 하다 보면요, 아이고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관계로 못 알려드리는 아쉬움은 어찌 보면 세미나에서는 굉장히 좀 편하게 정말 끝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해결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인데 반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뭐 오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운동 되시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오셔서 방송에서 봤는데 실물로 보니까 뭐 어떻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런지, 또 지금처럼 제가 중간중간 요만큼은 알려드렸는데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못 알려드리는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그리고 재밌어야 됩니다. 어쨌든 세미나 시간을 여기 와가지고 그냥 뭐 하나 공부하려고 하보다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시간을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정말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